2050선의 문턱을 번번이 넘지 못했던 코스피가 오늘 단숨에 2070선으로 올라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올해 1분기 최대 2200선까지도 넘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SK텔레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대표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 5조 원을 투자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출범을 앞두고 영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국내 최초 100% 비대면 은행인 만큼 안전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 문정 마곡지구와 경기도 하남미사지구에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제2의 구로 디지털밸리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일 수요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2070선을 돌파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 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강세도 두드러졌는데요. 시장에서는 코스피의 추가 상승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50선의 문턱을 번번이 넘지 못했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 단숨에 2070선으로 올라섰습니다.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세와 장중 사상 최고가를 다시 갈아치운 삼성전자 덕분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47% 오른 2075.17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4,843억 원을 사들였고 기관과 개인은 각각 4,315억 원, 541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반도체 호황 수혜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2.79%, 3.72%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한때 192만 8천 원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가를 또 한 번 경신했고 SK하이닉스는 장중 5만 1,90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작년 고점 수준인 2070선을 넘은 데 의미가 있다고 보며 올해 1분기 최대 2200선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진행으로 보면은 올해 1분기가 가장 좋을 가능성이 있어요. 오히려 증시는. 그렇게 되면 1150, 2200 정도까지 1150이 아마 적정선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2100 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싶은데요. 당장에 보게 되면 뭐 추가적인 상승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지난 이틀간 주춤했던 코스닥 지수도 전날보다 0.18% 오른 637.90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SK텔레콤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인 ICT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대표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섭니다. 새로운 ICT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3년간 5조 원을 투자에 나섰는데요. 특히 이번 전략은 기존의 SK텔레콤이 내세웠던 1등 전략이 아닌 개방과 협력을 강조한 전략이라 눈길을 끕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SK텔레콤과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 SK플래닛이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 3년간 5조 원을 투자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 판짜기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것입니다. 뉴 ICT 기술, 4차 산업혁명, 혁신과 성장을 요구하는 이 기술의 변화를 우리의 기회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5G 등 네트워크 분야 투자 예정액인 6조 원을 합하면 2019년까지 SK텔레콤의 투자 규모는 11조 원에 달합니다. 특히 SK텔레콤은 이번 투자 계획을 밝히며 개방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혼자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생태계를 만들고 저희 생태계의 맏형의 역할을 해야 한답니다.
우선 SK텔레콤은 SKCNC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자율주행 분야에서 힘을 합칠 방침입니다. 아울러 제품 개발부터 서비스 상용화까지 IoT 관련 개발자와 스타트업의 종합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IoT 오픈하우스를 운영합니다. SK텔레콤은 향후 5조 원 투자로 약 9조 원의 생산, 6만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내 첫 인터넷 은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 K뱅크는 본격적인 영업 개시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고, 카카오뱅크도 지난주 본인과 신청을 마쳐 오는 5월 문을 열 계획입니다.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100% 비대면 은행인 만큼 혁신성도 중요하지만 출범을 앞두고는 안전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정훈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은행업 인가를 받은 K뱅크에 이어 카카오뱅크도 지난주 본인과 신청을 접수하면서 이들의 출범 시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K뱅크는 조만간 시스템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베타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테스트 대상과 방식, 시기 등을 논의 중으로 출범 목표가 다음 달인 점을 감안하면 주주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달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K뱅크는 국내 첫 인터넷 은행 서비스를 시작하며 일정에 연연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K뱅크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선보였을 때 최대한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은행으로서 신뢰받을 수 있는 안전성이 최우선이고 출범 시기는 그 다음 문제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뱅크는 금융이 본인가가 나면 오는 5월 영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IT 신화 카카오 브랜드의 혁신적 이미지에다 출범 시기상 후발주자가 되는 상황이라 카카오뱅크는 차별성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본인과 신청에 앞서 이용우, 윤호영 공동대표를 선임했는데 행장이란 직책 대신 대표이사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은행과 차별화하고 IT 기업 주도의 인터넷 은행이라는 점을 부각시킨 겁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금융과 IT를 결합해 스마트폰 하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100% 비대면 종합은행을 지향합니다. 24시간 어느 장소에서든 모바일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고 예금, 대출, 송금, 자산관리 등 기존 은행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국내 최초의 국가산업단지인 서울 구로동, 가산동, 가리봉동을 일컬어 구로 디지털밸리를 줄인 G밸리로 부릅니다. 수출 전진기지였던 이곳은 아파트형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디지털 단지로 불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서울 문정 마곡지구와 경기도 하남미사지구 등의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첨단 산업단지로 변모 중입니다. 이들 지역을 정창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다인그룹이 경기도 하남 미사지구에 분양 준비 중인 로얄팰리스 테크노 지식산업센터. 예전에 아파트용 공장으로 불렸던 지식산업센터는 IT와 인쇄출판, 전문 제조업체 등이 입주할 수 있는 도시형 공장 건물을 말합니다. 이곳은 사무실뿐만 아니라 지원시설과 기숙사 등을 한데 묶어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하남 미사지구에는 지식산업센터 부지 약 49만 5천 제곱미터가 계획돼 있는데 JB홀딩스가 공급한 미사센텀 비즈와 더 PJ가 분양 중인 하남 테크노밸리 등이 내년부터 입주할 예정입니다. 미사지구는 서울과 가까운 데다 광역교통망이 발달돼 있어 경기도 광주와 구리, 남양주를 비롯해 경기 남부권 업체들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는 곳 주변에는 고덕 상업업무복합단지와 강동 첨단산업단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등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관련 업종 간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남 미사지구에서 차량으로 20분 정도 이동하면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동서울 물류단지 인근의 지식산업센터 공사가 한창입니다. 문정지구는 연면적 총 10만 제곱미터에 14개의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는데 일부는 이미 입주가 이루어졌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문정역 테라타워, 현대건설이 H비즈니스파크를 공급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서도 지식산업센터가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마곡지구는 연면적 72만 9천 제곱미터 부지로 LG사이언스파크 등 약 50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강서구청에 따르면 현재 지식산업센터 수요 공급과 관련한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인데 올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고객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고객 패널 제도를 시행하는 금융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다른 서비스 업계와 달리 고객 패널 제도 운영이 활발하지 않았지만 핀테크의 발달로 금융 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고객들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객 패널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OK저축은행은 출범 이후 최초로 온라인 채널 고객 패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모바일 앱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 OK저축은행이 운영 중인 온라인 채널에 대한 고객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듣고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평소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고 모바일, 온라인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10명 내외의 고객 패널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하나카드도 지난해 11월 홈페이지를 통한 고객 패널 공개 모집으로 20에서 50대 남녀 고객 15명을 뽑았습니다. 선발된 하나카드 고객 패널은 이달부터 10개월간 하나카드의 상품, 서비스, 마케팅 전반을 평가하고 의견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처럼 제2금융권까지 고객 패널 제도가 확산되는 것은 핀테크의 발달로 천편일률적이던 금융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고객의 생활과 더 밀접해지면서 고객의 편의를 높이는 것이 곧 경쟁력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 패널 제도를 활용하면 고객이 실제로 불편해하는 부분을 파악해 고칠 수 있고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시중은행에서도 이미 고객 패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매년 4월 10명 내외로 구성된 고객 패널을 선발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설문을 진행함은 물론 불편사항과 개선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도 1년 단위로 약 15명의 소비자 평가단을 뽑아 금융제도나 상품과 관련된 아이디어, 개선사항 등을 받고 한 달에 한 번 사업부서와 함께 토의하는 자리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일 첫 기자회견에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20일 대통령 취임을 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전 세계가 트럼프의 입을 주시하며 달라질 미국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글로벌 기업들이 이른바 트럼프 줄대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네. 현지 시간으로 어제였죠. 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과 만나서 미국의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공언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트럼프 정부 출범을 열흘 정도 앞두고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트럼프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미국 뉴욕에 있는 이 트럼프 타워를 찾아서 미국 내 100만 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마윈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 기업인들이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만들기 등 트럼프 구애 외교전이 현재 상당히 뜨겁습니다.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역시 미국 내 500억 달러 투자와 함께 일자리 5만 개 창출을 약속했고요. 도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 5년간 미국에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가 도요타는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막대한 국경세를 내야 할 것이라는 트윗을 띄운 지 나흘 만의 결정입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서 미국에 투자도 하고 일자리도 만들겠다고 나서는 이유는 뭔가요? 네, 바로 국경세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연일 글로벌 기업들에게 관세 폭탄을 내세우면서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국경세는 미국 밖에서 팔리는 제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수입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기업들의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미국에서 수출을 늘리겠다는 게 국경세의 배경입니다. 트럼프는 해외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미국으로 들여올 때 35%에 달하는 세금 폭탄을 매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즉 글로벌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있는 셈입니다. 네, 글로벌 기업들은 이렇게 발빠르게 미국의 신임 대통령이 될 트럼프와의 교감에 성공하는 모습인데 반면 우리 한국 기업들은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죠. 네, 그러나 이 트럼프의 국경세는 한국 기업이라고 해서 피해갈 수는 없는데요. 국내 수출 기업 가운데 북미 의존도가 높은 가전업계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미국 내 생산기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TV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대부분 멕시코에서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향후 대미 수출을 고려해 미국 내 가정 공장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미국 내 세탁기 공장 건설을 검토 중이고요. 상반기 안에 결론을 내린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5월 미국이 아닌 멕시코에 생산 공장을 준공한 기아자동차는 다소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도요타와 GM4드 등이 미국 내 설비 투자에 나서는 상황에서 현대차그룹 역시 성의를 보여야 하는데요. 현대기아차 매출에서 북미 시장이 37.6%를 차지하고 있어 자칫 국경세 폭탄을 맞을 경우 큰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노믹스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와 함께 또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어서 또 우려가 깊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환율 조작국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대중 무역 수지가 적자인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겨냥한 카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준을 완화하거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한국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관세 보복이 가장 크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에 특혜 지원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내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습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오늘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을 내일 오전 9시 30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뇌물 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 부회장은 최 씨 지원을 둘러싼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간 뒷거래 의혹의 점점에 있는 인물로 특검 소환은 박 대통령을 겨냥한 뇌물죄 수사가 막바지에 들어섰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특검은 삼성이 최 씨 측에 제공한 자금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정부가 조직적으로 지원한 대가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여러 차례 단독 면담을 하며 이러한 거래를 주도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지난해 실업자가 100만 명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자는 101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6천 명 증가했습니다. 실업자 통계가 바뀐 2000년 이래 실업자가 100만 명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실업률은 0.1%포인트 상승한 3.7%로 2010년 3.7%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청년층 실업률은 9.8%로 2015년 9.2% 이래 1년 만에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연간 취업자 증가폭은 다시 30만 명대 밑으로 내려가면서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악화됐습니다. 산업은행이 올해 자회사나 사모펀드로 보유 중인 금호타이어와 현대시멘트, 대우건설 등 굵직한 기업의 매각에 나섭니다. 우선 금호타이어는 내일 본입찰이 진행되는데 앞선 예비 입찰에는 중국계 기업 등 5개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호타이어의 매각 지분은 2009년 워크아웃에 들어간 이후 채권단이 보유한 약 6,600만 주로 지분율로는 42.01%입니다. 다음 달에는 현대시멘트의 본입찰이 진행됩니다. 매각 대상은 산업은행의 지분 약 17%를 포함한 채권단 지분 85%입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3분기 보고서의 감사 의견이 의견 거절로 나와 현재 매각 실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대우건설의 보고서가 적정 의견이 나오는 대로 매각 실사를 거쳐 3, 4월께 매각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한편 산업은행은 지난 2014년부터 세 차례의 시도 끝에 불발된 KDB생명 매각도 올해 다시 시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은행은 오늘 정오까지 차기 행장 후보자 지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11명의 후보가 지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현직 임원은 이강구 행장과 이동건 영업지원그룹장 2명이고 나머지 9명은 김순규 전 우리금융지주 부사장 등 우리금융지주나 계열사의 전직 임원들입니다. 우리은행 이사회는 지난주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내부 출신 전현직 임원만 지원서를 받기로 한 바 있습니다. 현직 임원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이광구 행장의 연임 도전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우리은행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원한 후보자들에 대한 서류 심사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평판 조회, 후보자 인터뷰 등을 거쳐 은행장 후보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달 전국 27개 단지에서 만 94가구가 분양됩니다. 취업포털 사라빈이 기업 1,611개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 기업의 53%는 설 상여금 지급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1인당 지급하는 설 상여금은 평균 78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의정부 경전철은 오늘 이사회를 열고 경전철, GS건설, 고려개발, 이수건설 등 제적이사 5명 전원이 파산 신청을 의결했습니다. 의정부 경전철은 2012년 7월 1일 개통된 뒤 승객수가 예상에 미치지 않으면서 누적 적자가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내용 1,700만 건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내일은 서쪽을 중심으로 눈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은 이른 새벽부터 아침 사이, 호남지방은 오전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눈이 내리겠고요. 제주도는 늦은 오후부터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와 서해안에 1에서 3cm의 적설이 예상되는데요. 내린 눈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눈길, 빙판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9.4도까지 떨어지며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내일은 강한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하지만 금요일부터 기온이 다시 떨어지고 주말에는 서울의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까지 내려가는 등 매서운 한파가 예상됩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또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지만 충남 서해안 지역으로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까지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지만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구름이 많은 가운데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동해안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호남과 제주도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 영남 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현재 동해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금요일에도 중부와 호남 지방에, 주말에는 서해안과 제주도에 눈이 오겠습니다. 또 한낮에도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한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1년 반 만에 2070선을 돌파하면서 추가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 트럼프 당선인의 첫 기자회견이 열리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발언 하나하나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회견 내용도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생경제연작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